전하 그 감을 게장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경종 4년 8월 창덕궁 대조전의 밤은 유난히 깊었다. 붉은 달이 처마 끝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 한 남자가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어의 이광준이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 진맥한 임금의 맥박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이다. 신랄처럼 가느다란 맥이 간신히 뛰고 있을 뿐이었다. 이대로는 전하께서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한다. 어의 이광준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경종이 즉위한 지 4년. 그동안 임금의 몸은 계속 쇠약해져만 갔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했던 경종은 왕위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했다. 문득 대조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가벼운 걸음이었지만 어의 광준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궁 안의 모든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지내온 세월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전하 내시 김춘택 잠시 들겠사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내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어이 양반 전하께서는 어떠하신가? 내시가 어이에게 물었다. 맥이 너무 약하시오. 약재를 써도 차도가 없으니. 어이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내시가 급히 경종에게 소식을 알렸다.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왕세제 저하께서 명일 직접 수라상을 올리고자 하신답니다. 아니 왕세제께서 직접 전하의 수라상을 올리신다는 말이오? 어이가 놀라 물었다. 전하 왕세제께서 전하를 위해 게장과 생감을 준비하셨다 하옵니다. 내시가 고개를 끄덕이곤 경종에게 직접 아뢰었다. 순간 어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게장과 생감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몸이 쇠약한 임금에게 올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지금 올리면 어찌 된단 말이오? 게장은 찬 성질이고 생감 또한 마찬가지인데 몸이 이리 허약하신 전하께서 그런 것을 드신다면. 어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관으로서 절대 권할 수 없는 음식이었다. 내시가 고개를 숙였다. 왕세제 저하의 뜻이 워낙 간곡하시니 간곡하다고 해서 전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이광준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때에 그런 음식을 올리려 하는 것일까?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발걸음이었다. 무거우면서도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다. 전하, 왕세제 저하께서 전하를 찾아뵙니다. 문 밖에서 내시의 외침이 들려왔다. 들라하라. 경종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인군이 들어서자 어이와 내시도 예를 갖췄다. 훗날 영조가 될 영인군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는 듯 보였다. 형님의 병환이 어떠하냐? 왕세제 저하, 전하의 상태가 생각보다 위중하옵니다. 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더욱 기운을 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게장과 생감을 올리려 하니 전하께 올리거라. 연인군의 말에 어의 이광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왕세제 저하, 그러나 게장과 생감은 모두 찬 성질의 음식이옵니다. 지금 전하의 상태로는. 어이가 감히 내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연인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다. 이광준은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전하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옵니다. 의서에서 절대 금하는 음식의 조합이니 아무리 왕세제 저하의 명이라 해도. 충분하다. 연인군이 손을 들어 이광준의 말을 막았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형님께서는 그동안 너무 많은 양만 드셨다. 이제는 평소 즐기시던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하시는 것이 나으리라. 하지만 내 말이 끝나지 않았다. 연인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대조전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전하께서 이 음식을 잡수시고 기력을 되찾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어이는 다만 내가 정성껏 준비한 수라상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어이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부대로 따르겠사옵니다. 그렇다, 그것이 신하의 도리다. 연인군이 돌아서려다 멈춰섰다. 아, 그리고 어이. 예, 왕세제 저하. 형님께서 이 음식을 드신 후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어라. 후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하지 않겠느냐. 연인군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어의 이광주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 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연인군이 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대조전 안은 조용했다. 어의 이광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 있었다. 내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복의 어이 이제 어찌하시겠소? 어찌하긴 무엇을 어찌하겠소. 명을 받았으니 따라야지. 어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 밖에서 시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왔다. 자정이 지나고 있었다. 붉은 달은 여전히 궁궐 위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서 한 왕의 운명이 서서히 결정되고 있었다. 어의 이광주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가로 걸어갔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새겨져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 해가 뜨면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될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멀리서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면서도 무거운 그 소리가 이광준의 귀에는 마치 죽음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경종 4년 8월 21일 해시. 그의 붓끝에서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8월의 밤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어의 이광준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다. 그 순간 대조전 깊숙한 곳에서 경종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약하고 괴로운 기침소리였다. 마치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한. 어의 이광주는 붓을 든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전하, 내일만은 그 음식을 드시지 마시옵소서. 제발. 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붉은 달이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동쪽 하늘 끝에서는 새벽의 기운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경종 생애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새벽 해가 궁궐의 처마를 넘어오자 대조전은 분주해졌다. 궁녀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가며 임금의 기거를 돌보고 있었다. 어의 이광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연인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눈을 뜨면 경종의 약한 맥박이 손끝에 느껴졌다. 어이님 전하께서 깨어나셨사옵니다. 궁녀 소춘이 조용히 알렸다. 이광주는 급히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침상에 누워있는 경종의 모습은 어젯밤보다도 더욱 야위어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하, 기침하셨사옵니까? 밤새 과인의 몸이 무척 아팠느니라. 경종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늘었다. 어에 이광준이 다가가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어젯밤보다 더욱 약해진 맥박이 간신히 뛰고 있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하다. 어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전하, 오늘은 죽만 조금 드시고 푹 쉬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래야겠구나. 경종이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밖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왕세제 저하 납시옵니다. 이광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연인군이 들어오자 경종이 일어나려 했다. 아우야, 이리 일찍 무슨 일이냐? 형님, 몸이 편찮으시다 하여 어제 전해드린 대로 직접 수라상을 올리러 왔사옵니다. 연인군이 손짓하자 내시들이 소반을 들고 들어왔다. 정갈하게 담겨진 게장과 탐스럽게 익어가는 생감이 놓여 있었다. 어의 이광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하, 그 음식은 어이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연인군이 날카롭게 이광준을 쳐다보았다. 경종이 소반을 바라보았다. 게장의 붉은 빛깔과 생감의 주황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아우가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니. 고맙구나. 형님, 이것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시기 바라옵니다. 이광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앞으로 나섰다. 전하, 절대 안 되옵니다. 대조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경종과 연인군, 모든 궁녀와 내시들의 시선이 이광준에게 쏠렸다. 어이, 무엇이 안 된다는 것이냐? 전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이 아우가 직접 준비한 것이 그리 잘못된 일인게냐? 영인군이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다. 전하, 게장과 생감은 모두 찬 성질의 음식이옵니다. 특히 함께 드시면 몸에 해로우니 지금 전하의 상태로는 절대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지만 경종이 수라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이 음식들을 아우가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인데 어찌 마다하겠느냐. 어의 이광준의 온몸이 떨렸다. 전하, 제발 신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전하의 몸으로는 이런 음식을 드시면 어의 자네야말로 수상하구만. 연인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감히 임금의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형님께서 드시겠다 하시는데. 이광준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전하, 신이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옵니다. 이 음식은 지금 절대 드시면 안 되옵니다. 그만하거라. 경종의 목소리였다. 약하지만 단호한 어조였다. 과인이 결정할 일이다. 아우의 정성을 어찌 저버리겠느냐. 어의 이광준이 고개를 들었다. 경종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아니, 어쩌면 체념에 가까운 무언가였을지도 몰랐다. 전하, 됐다. 더 이상 말리지 마라. 경종이 떨리는 손으로 게장을 집어들었다. 붉은 게딱지가 촛불 아래서 번쩍거렸다. 이광준의 마음속에서는 절망이 밀려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조선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경종이 게장을 입에 넣었다.
짭조름한 맛이 그의 입안에 퍼졌다. 맛이 좋구나. 전하께서 좋아하시니 다행이옵니다. 연인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광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안 된다. 이제 생감까지 드시면. 경종이 생감을 손에 들었다. 단단하면서도 차가운 감의 질감이 그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전하, 생감만은. 이광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어이 그만하거라. 경종이 생감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달콤하면서도 떫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 순간 어의 이광준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아우야 고마우니라. 오랜만에 맛있는 수라상을 먹어보는구나. 형님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옵니다. 연인군이 일어섰다. 그럼 이제 천천히 드시고 푹 쉬시길 바라옵니다. 신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그래 수고했다. 연인군이 나가고 난 후 대조전은 다시 조용해졌다. 경종은 계속해서 게장과 생감을 먹고 있었다. 이광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시간을 세고 있었다. 찬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1시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1시간이 지났다. 경종이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다. 배가 조금 아프구나. 이광준이 벌떡 일어났다. 전하, 어디가 아프시옵니까? 여기 명치 부근이 조금. 경종이 가슴 아래쪽을 가리켰다. 이광준의 예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찬 성질의 음식이 허약한 몸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었다. 전하, 따뜻한 차라도 드시는 것이. 괜찮다. 조금 아픈 것뿐이다. 하지만 경종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또 1시간이 지났다. 경종이 갑자기 몸을 웅크렸다. 복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이광준이 급히 경종에게 다가갔다. 경종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과인이 배가 너무 아프다. 밖에 아무도 없느냐? 어서 따뜻한 물을 가져와라. 어의 이광준이 외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절망이 밀려들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 이미. 경종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졌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일으켜 측간으로 향했다. 이광준은 주저앉았다. 그의 예상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게장과 생감의 차가운 성질이 이미 허약한 경종의 몸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 후 사단이 났다. 어이 나으리, 어서 오시옵소서. 전하께서 의식을 잃으셨사옵니다. 궁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이광준이 급히 달려갔다. 경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맥박은 거의 뛰지 않고 있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어이는 떨리는 손으로 경종의 맥을 잡았다. 실처럼 가는 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대조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찌 된 일이냐? 연인군의 목소리였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어의 이광준은 연인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 있었지만 어딘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도 함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계획된 일이었단 말인가? 내가 목숨을 걸고 말렸어야 했다. 다 내 잘못이로다.
이광준의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비밀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